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홍일, 김민규, 강인의 새남자 핫쇼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역할로 쓰이면서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뚝심과 열정 있는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시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변호사인 만큼 팩트 위주로 그리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환 트레이더 강인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도입은 사실상 예견되었었습니다. 자, 준비 기간도 길었던 만큼 오늘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비트코인 거래 한번 하고 가야지. 자, 시청자들 마음속에 너무 많이 저장돼서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주제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저의 전문 분야니까 아주 쉽고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의 전망과 활용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강인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선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 비트코인 선물 도입은 사실 제가 1회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상품거래소에서 파생 상품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전부터 사실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좀 많이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이라는 단어는 좀 어색하실 거예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입니다.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는 미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최대로 큰 파생상품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CME에서 올해 4분기 말에 비트코인 선물을 도입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CME에 등록되어 있는 투자 상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라든지 은, 그리고 뭐 원유, 뭐 지수 선물 등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자, 이 계열의 비트코인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회 때 이 비트코인이 화폐냐 화폐가 아니냐 사실 토론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투자 계열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뭐 결국은 암묵적으로 이거는 화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은 비판의 의견은 많아요. 뭐 사실 뭐 금융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아니면 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화폐로 인정이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자, 한국에 처음에 도입이 되었을 때는 비트코인은 30만 원을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800만 원을 돌파하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 경이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제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30만 원이었던 게 800만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그만큼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랐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매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그 정도의 기대심에 상승을 했지, 가치적인 측면도 오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약간 과열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치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자의 폭을 넓혀서 이제 파생 상품으로도 이제 접목을 시키는 이 단계에서 사실 여기서 억제를 한다던가 규제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따를 수가 있어요. 뭐냐? 수요가 많은데 이렇게 억제와 규제를 하게 된다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CME 자체는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등록이 됐다는 것 자체는 양지화를 시켰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억제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음지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 암호화폐가 시장에 도입했을 때 많은 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기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CME에 등재를 해서 정확한 투자 상품으로 등록되는 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치적인 측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상승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상승에 비해서는 가치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파생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양방향성 거래입니다. 하방 떨어지는 거에도 배팅을 할 수 있는 게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800만 원 돌파를 했지만 분명히 추후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돌파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분명히 조정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든 어떤 시장이든 무조건 상승세를 뭐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상품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45도로 올라가더라도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눌림 주고 조정장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선물로 이용해서 거래를 하신다면, 자, 지금 많이 올랐지만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하방 포지션으로 헤지 방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자, CME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 상품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있고요. 뭐 홍콩에도 여러 가지, 뭐 싱가포르에도 뭐 많긴 하지만 일단 CME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 믿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라고 해서 뭐 시카고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일반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 다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가까운 증권사를 가시던가 아니면 가까운 은행을 가셔서 해외 파생 상품 계좌를 개설을 하시면 비트코인 기존의 암호화폐처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적으로 제가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자, 해외 선물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말을 주춤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길 가는 사람 10명에게 해외 선물 아냐고 물어봤을 때 그중에 10명 중 1명이 안다고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중화는 떨어져 있어요. 사실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주식은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고요. 비트코인도 주식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트코인 선물이 파생 상품, 선물로 도입이 됐을 때는 이제 해외 선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비트코인 알면 이제 해외 선물도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해외 선물 자체가 앞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 트레이더님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딱 기사가 나온 지 한 2주 됐나요? 오늘 방송 녹화일 기준으로? 녹화일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2주도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딱 그 기사가 이제 나왔을 때 어땠나요? 저는 이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사실 우려심도 있어요. 이게 뭐 제가 파생 상품을 전문으로 하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파생 상품으로 돌입다 해서 이게 대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손실과 수익이 오고 가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이슈거리고 재미있게 볼만한 신선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선물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가 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해외 선물에 늘 하던 거에서 또 추가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기대심을 아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인 전문가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비트코인이 해외 선물 종목으로 도입된다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홍희 전문가께서는 비트코인 선물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마홍일입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선물은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네, 시작할 거라고 나온 건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비트코인 선물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냐 아니면 좀 내릴 거냐, 그럼 비트코인 선물 자체는 또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또 요즘 이게 핫한 주제다 보니까 참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암호화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라고 끝까지 하신다고. 저는 뭐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나 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있어서요.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 요 차이지. 그죠? 자, 알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얼마나 또 영향을 줄지,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선물 자체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전망에 대해서 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 알려드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공부를 하고 많이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시청자분들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물이 도입이 된다는 거는 이제 실물 자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가상이 아니라 이제 진짜 금이나 은, 이런 소고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실물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는 결정인 거예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 그러니까 CME, 뭐 시카고 거래소라는데 그 세계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외 선물도 CME에서 받아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모태 파생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등재가 된다는 게 쉽게 등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소재 플라스틱을 개발했어. 이거는 엄청 오를 거야. 저기 올려주세요. 안 올려줍니다. 네. 대중성과 그리고 현재 가치성.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한 몇 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30조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자기 자랑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상화폐 찍을 때 비트코인이 한 400만 원대였어요. 그때 이거 800만 원은 무조건 갑니다. 좀 확 가격을 찝어서 얘기했어요. 다 주변에 우려했습니다. 야, 그러다가 100만 원 빠지면 어떡하려고 800만 원 간다 그러냐. 840만 원 찍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조 단위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어제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206조 원. 206조 원이라고 하면 이 파생 상품이나 금융사에서 엄청 유명하게 뭐 골드만삭스 들어보셨나요? 모건 스탠리 뭐 들어보셨나요? 잘 알고 있죠. 네, 당연하죠. 예.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시총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206조면은 엄청난 큰 시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CME에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만큼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자 CME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럼 실물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실물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이게 잠깐 이제 한 6개월 동안 반짝이가 없어질 거를 넣진 않아요.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지속성은 더 갈 거다라는 건 좀 믿어도 됩니다. 이게 가격에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아예 없어지진 않겠구나라는 부분은 좀 믿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암호화폐로서 이제 뭔가 실물 자산 인정을 받았다. 뭐 금과 비슷한 뭔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선물이 생기면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선물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예전에 그 튤립도 선물이 생겼었어요. 1636년에. 근데 1636년에. 근데 튤립 선물 들어보셨나요? 튤립 선물보다는 저는 이제 튤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 정도만 역사적 사실로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튤립 파동이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기사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한 번씩 봐요. 자, 튤립 선물이 나오고 그룬 그 36년에 나오고 37년에 엄청난 급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창 많이 올랐을 때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튤립 선물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선물 거래 어디서 했냐? 약간 선술집 같은 데서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선술집에서 튤립 하나를 이거 가치를 사고 팔고 하는 선물이 생긴 겁니다. 자, 선술집과 지금의 시스템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네,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다르고요.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좀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완전 다릅니다. 그 당시에 튤립 사건과 비슷하긴 하지만 환경이 다른 거죠. 고려 시대와 네, 현재를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그거 자체가 좀 어리석듯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물이라는 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제 뒤에서 거래를 더 해서 어찌됐든 그 실물 자산을 가지고 뒤에서 또 추가적인 상품을 거래를 하는 거지만 현재에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샀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현물을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정확하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물 상품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 상품 자체를 가지고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도 선물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네. 흉년이 들까봐 미리 이게 흉년이 들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도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떨어질까봐 농민들은 너무 풍년이 들어서 쌀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 가격에 100만 원을 오르는 게 아니라 1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선물을 또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개념은 예나 지금이나 해지의 개념입니다. 해지가 뭐죠? 양방향성이죠. 리스크 관리. 네, 리스크 관리. 뭐 리스크 관리도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의 위험을 조금 더 보험을 들어놓는 개념이 사실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흉년에 무조건 배팅할 거야 이런 식은 약간 그거죠. 도박이죠. 너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가면 선물이 생긴 거는 이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냐? 비트코인 선물 어때요? 선물로 들어가면 위아래 많이 움직일 겁니다. 엄청 원래 움직여요. 떨어지는 거에 대한 권리를 사서 떨어지면 이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뭐 전문적으로 이걸 분석하다 보면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6대4 비율로 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근데 좀 가격이 많이 빠졌어. 그럼 이때는 더 9대1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자연스럽게 구사해서 조금 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생긴 거죠. 사실 이게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이제 트레이더 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지식과 방법을 알려드려서 여러분을 잘 산다고 저한테 뭐 더 유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저한테 책임도 없는 거죠. 하지만 잘 되면 좋죠. 왜 이렇게 시간 내서 여기 앉아가지고 자료 분석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계좌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여러분 꾸준한 수익으로 그리고 막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 수익이 해지가 되면서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할 때라고 보시는 거죠? 네, 사실 미국인들 지금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더리움을 아세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68%가 모른다고 했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한 80% 정도가 안다고 했고요. 사실 이더리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핫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핫한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선물로 딱 등재가 된 건 비트코인에 한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사실 그 변호사님도 사실 이더리움 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거 비트로 갈아타야 되겠다 해서 좀 갈아탔다고 얘기 들었는데 갈아탄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김민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두 분이 사실 워낙 긍정적이고 또 좋은 전망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CM이라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안착을 한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이렇게 상품으로 등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또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류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하나의 신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이게 등록됐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 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홍일 전문가가 1600년대 어떤 그런 튤립 파동 사태를 설명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 상황도 그거와 좀 유사하게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비트코인당 가격이 사실 지금 오늘 녹화일이 빼빼로 데이인데요. 제가 어제 11월 10일 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젯밤에 사실 보니까 뭐 한 700, 한 3, 40, 한 50까지 떨어졌다가 뭐 800만 원대 떨어졌다가 다시 뭐 780만 원, 90만 원, 8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지금 가치가 한 800선에서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금 1g 가치의 100배가 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홍일 전문가님이 뭐 튤립 하나의 가치가 뭐 그 당시에 집값 한 차랑 똑같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거와 유사하게 좀 비교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또 가상화폐를 많은 사람들이 금강에 비유하는데요. 금강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은 이제 금강을 채굴을 하게 되면 금은 사실 현물로 나오잖아요. 눈에 금가루가 보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열심히 채굴을 해도 눈에 보이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암호화폐, 가상화폐, 실물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화폐의 어떤 그런 기능적 측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를 상당히 많이 부여해서 지금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이제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뭐 가치가 뭐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뭐 2,400만 이상 갈 거라고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너무 낙관적으로 좀 보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마홍일 전문가가 아까 전에 그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랜드에듀라는 설문조사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또 이더리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의 한 80%가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제 시장에서 가치가 지금 한 130조 정도 되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30조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이 2위 가상화폐인데 이더리움을 아는 사람이 미국인 10명 중에서 4명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60%는 이더리움이라는 걸 자체를 모르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미국인 10명 중에서 2명이 비트코인 거래가 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를 개설하고 하면 하루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가상화폐가 대중 속에 녹아있지 않다. 그런데 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어딜 가든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금은 가치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그만한 어떤 그런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아까 그 마홍일 전문가가 또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이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어떤 그런 자산 가치를 합한 거와 똑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JP 모건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이 회사들의 어떤 그런 자산 가치와 현재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시총이 똑같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가열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점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오늘 방송할 주제가 비트코인 선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어떤 그런 해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걸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서 위험을 좀 줄이고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전문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거래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그래도 참 대중을 생각 안 하시고 또 끝까지 꿋꿋하게 네, 이렇게 하시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선물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라서 접근이 어렵다. 법이 더 그렇지 않나요? 변호사님 올 때도 사람들이 약간 뭐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네, 뭐 사실 뭐 법이나 선물이나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은 좀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당연히 뭐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또 법무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기타 각종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적 영역이고요.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금 약간의 오해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이게 뭐 아무나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조금 어떤 일반인들이나 또 보통 사람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제 개인 계좌로 거래도 하고 심지어는 제 아내도 거래를 하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군 시절에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증까지 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거래를 해본 제가 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게 뭐 선물이 뭐 부정적이다 또는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조금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그런 상품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 보여주셨고요. 특히 신생 상품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철저히 알아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강인 전문가님, 비트코인 선물을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선물, 일단은 제가 트레이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법적인 자료도 사실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투자할 때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선물로 도입이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해외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해외 선물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수 선물도 나라별로 지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통화 선물
많거든요. 각 나라별로도 통화 선물들이 있고 뭐 금, 은, 에너지, 뭐 금속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계좌에 돈을 넣고 이제 거래를 시작할 때는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원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로 입금은 합니다. 입금을 하지만 결국엔 거래가 될 때는 자동으로 환전이 되면서 자, 기축 통화인 US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린 제 달러입니다. 달러. 자, 일단은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지수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달러 지수,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률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약간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좀 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학다식하신 우리 변호사님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전혀 박학다식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심성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네.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원유라든지 자, 이런 크루드 오일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원유의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사실 제가 뭐 선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얼핏 제가 옛날에 암기식으로 공부할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가 오른다고 그렇게 뭐 외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역시 박학다식 하신 거 맞네요. 예. 자, 그럼 반대로 또 여쭤볼게요. 네.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을 네. 때 강세를 보였을 때는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네, 뭐 제가 뭐 반대로 떨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네. 자, 달러가 강세를 잃었을 때 원유의 가격이 이때 오른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의 지수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달러가 100%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이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도 원유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른 이유를 한번 또 찾아보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원유의 생산량을 뭐 감산하겠다. 이러면 또 원유 가격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자, 해외 선물 이 상품 종류 중에서 이 달러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통화 선물과 금 선물입니다. 예, 통화 선물과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다른 것도 받긴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 비트코인 선물이잖아요. 자, 코인입니다. 코인은 동전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결국엔 화폐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통화 선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비트코인 역시 선물로 도입이 됐을 때는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자, 통화 선물과 금 선물이 이제 차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딱 보시면 공통점을 찾으실 거예요. 자, 통화 선물과 금 선물은 어느 정도 커플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커플링은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통화 선물과 금 선물은 커플링을 하지만 이 달러 지수는 반대로 디커플링을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만큼 통화 선물과 금 선물은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걸 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뭐 달러가 상승하면 통화 선물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통화 선물은 그 나라의 통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만약에 통화 정책이 어떤 정책이 바뀐다면 뭐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금리를 인하를 시키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따로 놀 수는 있습니다.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따로 놀 때는 그때는 그 나라에 어떤 통화 정책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래를 하시려면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달러 지수, US 달러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용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 나라가 큰 이슈가 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올해 말에 4분기 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선물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자, 개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거래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신규 게임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냥 사람들한테 이용하라고 안 하고 베타 서버가 있어요. 일단 가오픈을 하는 거죠. 일단 한번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기다렸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매수 들어가고 매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움직임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움직임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크게 전반적으로 뭐 거래량이 없어서 뭐 전반적으로 횡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혼조세를 해서 뭐 위아래 치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정상적인 움직임을 또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하고 나서 바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뭐 며칠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정화를 찾은 후에 거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기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기법보다는 좀 노하우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지수 확인하시고 그리고 상장이 됐을 때 바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안정화가 됐을 때 거래를 하는 게 좀 더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선물 노하우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첫 번째는 달러 지수 체크, 그리고 두 번째는 성급하게 거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안정화를 찾은 후에 거래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홍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뭐 사실 선물이 들어가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한 거죠. 네, 지금 생소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 지금 다 쓰지만 처음에 스마트폰이라고 폴더폰 쓰다 스마트폰 나오니까 뭐야 어려워하고 우리 어머님은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에이, 잘 눌려지지도 않네. 지금은 진짜 카톡으로 다 오고 막 이래요. 카톡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건데 아무튼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생소한 거일 뿐입니다. 선물은. 네, 생소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선물 자체가 사실 이제 뭐든 그래요. 법이라는 것도 악용을 하면 안 좋지만 또 잘 활용하면 되려도 내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뭐든 그래요. 이게 활용하기 나름인 거예요. 선물 거래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하면은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편하게 거래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서 뭐 살짝 약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를 약간 PR을 하자면 사실 이게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사고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강인 트레이더와 손을 잡고 또 쉽게 보고 이런 거 알려주는 또 어플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좀 있으면 나와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말한 이 전략들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들으면 뭔 말인지 할 거예요. 하지만 좀 쉽게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말이구나 할 겁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활용을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선물이니까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거나 떨어져도 손실을 좀 더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이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물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기법 중에 뭐 사실 저도 트레이더로서 사실 성공을 하고 좀 여기까지 좀 이제 조직을 키워온 이런 개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이에요. 비중. 네, 뭐 그렇죠. 투자의 비중도 내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사실 승률이 높아져요. 그런 것도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그러니까 얼마를 여기에 넣어서 이걸 어떤 비중으로 들어갈 것인가. 자,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건데 올라가는 거에 7 내려가는 거에 3 아니면 또 올라가는 거에 9 내려가는 거에 1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그 구조, 그러니까 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략이 있어요. 이게 사실 막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올라갔을 때 조금 덜 먹고 내려갔을 때 조금 더 덜 당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 좀 더 꾸준히 나고 요 전략이거든요. 자, 데려더 이거 한번 대박으로 올라가는 거든 내려가는 거든 한번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도 한번 확 대박을 내고 싶으면은 그때는 아예 들어가는 돈 자체를 내가 산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뭐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한번 내가 대박을 열고 선물로 몰빵을 칠 거야. 이거는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다 몰빵 치는 거야. 1억에서 1,000만 원을 다 드는 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달라서 이게 또 수익으로 확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나 저는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 맞는 기법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존재가 많죠. 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은 있죠. 많죠. 네. 어떤 사람들이 꾸준히 수익 내죠? 보통 이제 잘 기다리시고 원칙대로 지키시는 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잘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마홍일 70년 책이 또 나옵니다. 광고 엄청 많은데 괜찮아요. 제가 비중 조절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헝그리 정신으로 거래하면 진짜 헝그리해진다. 근데 투자는 헝그리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오른 거 아니면 나 죽어. 이런 식으로 하면
헝그리해집니다. 너무 헝그리 정신으로 하는 거는 이제 뭐 다른 일, 뭐 어떤 뭐 목표를 하는 뭐 공부도 좀 헝그리 정신으로 하셨나요? 글쎄요, 저는 좀 헝그리 정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공부도 헝그리 정신 하는 거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그 투자는 너무 헝그리 정신으로 하면 안 돼요. 사실 투자는 돈으로 돈을 버는 건데 너무 호가창에 내가 50만 원 벌었네. 그게 다시 30만 원 줄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그 안에 빠져들어 가지고 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초창기에는 많이 그랬죠. 네, 진짜 초창기에 누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처음 하면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 빠져들게 되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헝그리하게 거래하면 헝그리해집니다. 진짜.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 경력이 8년 차예요. 진짜 뭐 어떤 사람은 3년 했는데 8년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5년 했는데 10년 했다고 거짓말도 하는데 전 진짜로 8년 차입니다. 기사 봐보세요. 예. 진짜 쭉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헝그리야. 이거 카드 뭐 어디서 깡 땡겼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하고 안 됩니다. 네. 진짜 비트코인도 돈을 번 사람들은 저도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샀어요. 한 300만 원대, 400만 원대 많이 진입했습니다. 이거 괜히 비싼 거 아니야? 그럴 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한 800 정도 선까지는 괜찮다고. 방송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고 진짜 800만 원까지 먹은 분들은 유하게 지키신 분들이지 헝그리하게 뭐 보고 있던 사람은 중간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효과창을 보다 보니까 중간에 파는 거예요. 아, 이것도 리스크 관리해서 또 이렇게 해야지. 근데 좀 유하게 해야 되는데 선물 거래 자체가 들어가면 유해지는 거죠. 왜냐? 내가 비중을 올라가는 거에 이거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 지금 800선이면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00을 얘기한 건데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를 숫자로 계산해서 그거를 하는 건데 말이 어렵지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한 3번 오르면 한 번 빠지고 또 2번 오르고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3번 오르면 3번 빠지는데 이것도 어렵죠. 그냥 어디서 팔아라 어디쯤에 오면 사라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어플로. 네. 아무튼 쉽게 알려드릴 건데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10을 갖고 있었는데 5를 팔고 5는 떨어지는 거에 좀 사놨어요. 자, 그렇다면 더 올라가면 뭐 이건 손실이 나겠지만 뭐 크게 버는 거 없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쿡 빠지면 여기서 수익이 확 나고 이건 내가 수익이 좀 줄지만 여기서 또 나요. 그럼 많이 빠졌어. 그러면은 이걸 떨어지는 거에 배팅한 수익 난 물량은 또 청산을 해서 여기서 일부 또 20%, 10%씩 올라가는 거에 또 던져 놓는 거죠. 이렇게 갖고 노는 겁니다. 자, 이게 돈놀이인데 요거 잘하면은 짭짤합니다. 네. 요게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면 굉장히 좋아요. 네. 이거를 그냥 무조건 선물이니까 몰빵해가지고 큰 수익 낼 거야가 아니라 현물과 선물을 잘 섞어서 사실 우리나라 이게 해지 기술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해지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연봉과 가장 큰 대우를 받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현물 트레이더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네. 해지 트레이더의 그런 몸값과 그런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그지만 요런 거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해지라 그래서 막 파생 상품에 막 그런 게 아니라 잘 이용해 가지고 꾸준히 수익 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비주얼 7대 3을 했다가 6대 4로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너무 이거 오르는 거에 목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좀 팔아서 좀 이제 그건 떨어지는 거 해놓고 또 떨어지는 거 팔아서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다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 올라가도 수익, 내려가면 내려가도 수익. 하지만 올라갔을 때 몰빵 치는 것보다 수익이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왜냐 미래는 100%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전략인 건데 저는 이 비중 조절하는 법을 배워라. 비중 조절이 100% 이거 내가 만약 어디서 이거 기법 들으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더라 해서 그 기법을 1억 주고 배워서 그 기법이 맞으면 수익이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하지만 비중 조절을 잘해서 온 사람들은 큰 수익을 아니지만 꾸준한 수익으로 데려다 마음 편하게 거래하면서 쭉 가더라. 이건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워런트 대회에서도 몇 번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좀 좋은 성적을 거둔 경험이 있는데 그때 한 분은 삼성전자 콜풋, 네, 삼성전자만 연구해도 삼성전자만 가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거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3등을 했었는데 저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 안 없어질 거니까 한 개만 판 겁니다. 워런트 자체가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다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것저것 사면 정신 없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이거는 오늘 2% 오르고 내일 1% 내릴 거야를 해서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 있게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낸 분이신데 그분은 아직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자, 너무 막 중구난방하지 않으니까 사실 비트코인 선물이 생겼으니까 비트코인 집중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 선물을 비중 조절부터 해가지고 기법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저나 아니면 강인 트레이더나 또 다른 뭐 괜찮다 싶으신 분에게 또 배워서 써먹더라도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늘 인지를 하고 있으면 진짜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고 위기가 오더라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여러분들이 이 비중 조절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맞춰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요것만 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좀 배우면 꾸준한 조금 더 안정적인 또 비트코인을 이용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홍일 전문가님 말씀처럼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익 방법을 제대로 알고 비트코인 선물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민규 변호사님, 비트코인 선물을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꼭 어느 한 분야의 투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변호사로서 투자를 하면서 각종 위험을 겪고 뭐 사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서 제가 각종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뭐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제 말이 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투자를 해가지고 사기를 당한다든지 정말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뭐 투자를 사실 안 한 것만큼 내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누구 친구나 아니면 지인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전부 다 잃었어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1억이 되는 건데 내가 이제 그런 말들을 아예 안 듣고 그냥 차곡차곡 그냥 적금 넣고 안전하게 그냥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제 오히려 적금 이자만큼 돈이 불어나 있는 거고 나는 마이너스 1억이 아니라 뭐 조금은 좀 불어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성급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불안하다 싶고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잃지는 않지만 조금 불안하고 성급하지만 큰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면 그 손실이 뭐 사기로 손실을 입게 되든 사기가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투자 과정에서 잃게 되든 간에 그거는 본인의 어떤 자산이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은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내가 정말로 이제 뭐 적금을 붓는 어떤 그런 수익만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좀 큰 수익을 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 수집의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최소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분야의 투자를 내가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나는 조금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나의 투자 능력이 정말 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서 책만 보면 다 내용을 알아가지고 여느 전문가 못지않게 내가 직접 투자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또는 내가 정말로 직접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상태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웬만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세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각종 어떤 그런 사기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증권이나 무슨 은행이나 그런 큰 기업들을 큰 금융기관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저를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분명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겠죠. 큰 기관들은 그만큼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규제도 있고 또 내부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하러 사기를 치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조그만 영세기관들, 특히 영세기관들 중에서 좀 불법적인 기관들, 허가도 제대로 안 받은 기관들 또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아름아름 건너서 이런 조그마한 어떤 그런 사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거나 또는 무턱대고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좀 뭐 한
좀 높게 말씀드려서 한 7, 80% 이상 사기를 당할 확률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정말로 정식으로 인가나 허가를 받은 어떤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섣불리 좀 영세한 기관이나 불법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될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홍일, 김민규 강인의 세 남자 핫쇼,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주의할 점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화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선물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 전에 비트코인 선물이 무엇인지, 또는 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내노라는 투자 전문가들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이어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좀 초보자 입장에서 조금은 배우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일 없이 아까 전에 두 분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험을 해지해서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 선물로 한 번 더 다루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쉽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네, 쉽게 이렇게 해지를 해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업체 조심해라, 상담 변호사님이랑 얘기해가지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거 문의할 수 있도록 통로 열어놓겠습니다. 자, 지금 궁금하다, 이거 혹시나 의심된다 하는 거 지금 당장 행동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뭐 강인 트레이더님도 이제 뭐 또 강연의 얘기를 또 하겠지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나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들은 좀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어찌 보면 그래봐야 한 1년 반 정도의 경력이 있는 거고요. 다른 거는 길지만, 그런 상황에서 좀 저도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고 조금 더 잘 이용해서 피해자들 줄여드리고, 그리고 또 수익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장에 크게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보 정리나 또 알려드리는 거 강연에 꾸준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비트코인 선물 도입이 영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시는 분들 많겠지만, 일단 성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저랑 같이 준비하시고 제가 뭐 강연회라든지 뭐 교육 같은 거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비트코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이 투자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